봄이 절정에 이른 5월, 하늘은 맑고 바람은 온화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둘러싸인 대학 캠퍼스에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열기가 가득했죠. 현수막과 풍선으로 장식된 중앙광장에는 학생들과 교직원, 동문들로 북적였습니다. 행사의 중심에는 전직 장관 출신의 최태섭 총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섭 총장은 6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양복 차림에 곧게 선 자세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철의 총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대학은 지난 70년간 국가의 인재 양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최태섭 총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도 학문의 전당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설이 끝나고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춤과 노래, 연극과 악기 연주까지 다양한 재능이 무대 위에서 꽃피웠어요.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고 캠퍼스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을 때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다음 출연자를 소개했죠. 다음은 음악대학 피아노가 4년 정서윤 학생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정서윤은 24의 나이에 이미 여러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실력자였어요.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깊게 인사한 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대학 피아노가 정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곡 대신 특별한 곡을 연주하려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늘 마음속에 간직해온 멜로디예요. 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곡목 변경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최태섭 총장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는 질서와 규칙을 무엇보다 중요시했고 이런 즉흥적인 변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제 자작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시던 멜로디를 제가 완성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피아노의 첫 음이 공기를 가르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멜로디는 부드럽게 시작되어 점점 깊어져 갔어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선율이었습니다. 최태섭 총장은 처음에는 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곡이 중반부에 접어들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손에 쥐고 있던 프로그램북을 떨어뜨렸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최태섭 총장은 그것도 모른 채 멍하니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멜로디는 그가 40년 전 자신의 첫사랑에게만 들려주었던 곡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성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멜로디였죠. 어떻게 이 학생이, 어떻게 정서윤이 이 곡을 알고 있는 걸까요? 최태섭 총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어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의 얼굴, 목소리, 향기, 그리고 그가 저지른 일까지. 연주가 끝나고 정서윤이 인사를 하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어요. 최태섭 총장만이 홀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연한 기억과 혼란, 그리고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가득했죠. 공연이 끝난 후 최태섭 총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축제가 한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4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최태섭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책상을 손으로 쓸었어요. 그 곡은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에게만, 이정인에게만 들려주었던 멜로디였죠. 최태섭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26살의 자신과 24세 이정인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정인은 음대생이었고 최태섭은 법대생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있던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죠. 총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연주를 한 학생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최태섭은 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고 고개를 들었어요. 읽어보게. 정서윤, 음악대학 피아노가 4년생입니다. 성적은 우수하고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정인 씨로. 이정인? 최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도 본교 음대 출신이시라고 하네요. 하지만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최태섭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정인이 죽었다니, 그리고 그녀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 딸의 나이는 24. 이정인이 그와 헤어진 직후에 태어났을 나이였습니다. 더 알아볼 것이 있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아니, 됐네. 나가보게. 최태섭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최태섭은 창문 앞으로 다가가 축제가 벌어지는 캠퍼스를 내려다보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정서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녀가 자신의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결심한 듯 최태섭은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그는 음악대학 건물로 향했습니다. 연습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고 최태섭은 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마침내 한 연습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서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그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섭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정서윤의 모습은 젊은 시절의 이정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같은 손가락의 움직임, 같은 표정, 같은 몸짓. 연주가 끝나자 최태섭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서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총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곡을 어떻게 알게 되었지? 최태섭은 곧바로 물었어요. 정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악보도 없고 세상에 없는 곡인데 어떻게 총장님께서 그 곡은 내가 만든 거야. 최태섭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전에 정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는 그 곡이 특별하다고만 하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내 어머니의 이름이 이정인이었지? 최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서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최태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서윤의 옆에 놓인 오래된 메트로놈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에 이정인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메트로놈, 혹시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니? 최태섭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정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메트로놈을 들어 뒤집었습니다. TSC 1984년 5월 8일. 어머니는 이것이 가보라고 하셨어요. TSC 최태섭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그가 이정인에게 이 메트로놈을 선물했던 날이었죠. 최태섭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총장님, 괜찮으세요? 정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태섭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나는 내 어머니를 알았다. 정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오래전 이야기야. 최태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대학에 다녔지. 나는 법대생이었고 너의 어머니는 음대생이었어. 정서윤은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최태섭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대학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최태섭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4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제 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최태섭이 말을 시작했지만 정서윤이 가로막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가 우리를 떠났다고만 하셨어요. 정서윤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죠. 최태섭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보낸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죠.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니? 최태섭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서윤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렵게 사셨어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항상 웃으셨지만 가끔 밤에 혼자 울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최태섭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정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자 숨이 막혔어요. 그가 지켜주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고 이정인과 아이를 외면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 곡을 불러주셨어요. 정서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장가처럼요. 그리고 언젠가 이 곡의 진짜 모습을 찾게 될 거라고 하셨죠. 최태섭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캠퍼스 밖으로 지는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정인과 함께 이 캠퍼스를 거닐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 곡은 내가 너의 어머니를 위해 만든 거야. 최태섭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지.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으니까. 정서윤은 말없이 최태섭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헤어지셨어요? 정서윤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최태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나는 선택을 했어. 내 가족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서윤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최태섭은 천천히 정서윤을 향해 돌아섰어요.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우리 가족은 반대했어. 내가 장래가 유망한 법조인이었고 정인이는 그들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지. 정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요? 나는 약했어. 최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의 압박과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했지. 정인이를 떠났어.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메트로놈을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총장님은? 정서윤이 물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최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선 DNA 검사가 필요할 거야. 정서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총장님의 이름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멜로디만 남겨주셨죠. 이정인다워. 최태섭의 입가에 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음악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으니까. 정서윤은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최태섭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정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격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최태섭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서윤이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전 그가 이정인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지금 정서윤도 그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튿날 아침 최태섭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던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법조인이 되었고 장관직도 역임했으며
이제는 명문대학의 총장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정인과 그들의 아이를 버린 대가로 얻은 성공이었습니다. 총장님, 오전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어요. 고맙네. 최태섭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서류는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서윤 학생에 대해 더 알아본 것이 있나?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네,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정서윤 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교수님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최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이정인 씨는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고 딸을 혼자 키우셨어요. 특이한 점은 이정인 씨가 정서윤 학생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란을 비워두었다는 겁니다. 최태섭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정인은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정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서윤 학생이 오늘 아침에 총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최태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 오후 3시예요. 알겠네. 다른 일정은 모두 미루게. 최태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서가 나간 후 최태섭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담긴 사진첩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정인의 사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화사한 봄날,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이정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최태섭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었죠. 이정인이 돌아가셨다니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정확히 3시에 정서윤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최태섭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게. 최태섭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정서윤은 조용히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표지는 바랜 갈색이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일기장을 최태섭에게 건넸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정서윤이 설명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쓰신 거예요. 최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이정인의 깨끗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1984년 5월의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태섭 오빠가 메트로놈을 선물해 주었다. 뒷면에 이니셜과 날짜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영원히 우리의 시간이 함께 흐르길 바란다는 의미라고. 최태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이정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최태섭이 그녀를 떠난 날까지. 태섭 오빠는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나에게는 우리의 아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남긴 멜로디가 있으니까. 언젠가 이 멜로디가 우리 아이를 그에게 이끌어줄지도 모른다. 최태섭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정희는 끝까지 너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정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아버지가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고만 하셨어요. 미워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찾아가라고 하지도 않으셨죠. 다만 이 멜로디를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그 멜로디는 최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날 즉흥적으로 만든 거였어. 완성하지 못한 채로 그녀에게만 들려주었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멜로디였어. 정서윤은 잠시 말없이 최태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머니는 그 멜로디가 우리를 연결해 줄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최태섭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정서윤에게 돌려주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녀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에 대한 원망을 내게 심어주지 않았으니 그래서 개교 70주년 공연에서 그 곡을 연주했어요. 정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언젠가 이 학교에서 그 곡을 연주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거든요. 최태섭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정희는 끝까지 그와 딸이 만날 수 있도록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더욱 부끄러워졌죠. DNA 검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 모든 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총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최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그는 무력했습니다. 난 너에게 아버지라는 자격이 없어. 이제 와서 그런 역할을 바란다면 그건 너무 뻔뻔한 일일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4이 되도록 아버지 없이 잘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최태섭이 물었어요. 정서윤은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습니다. 이 곡을 완성하고 싶어요. 총장님과 함께 어머니를 위해서요. 최태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정서윤의 분노와 원망, 어쩌면 단절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죠.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최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서윤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이정인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총장님도 음악을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총장님이 법조인이 되기 전에는 작곡에 재능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최태섭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 내가 포기한 꿈이었어. 포기한 꿈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정서윤의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곡을 완성한다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최태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40년 만에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과 꿈이 되살아났죠. 그래, 한번 해보자.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정서윤은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최태섭을 안내했어요. 그들은 저녁 늦게까지 함께 멜로디를 다듬고 화음을 맞추고 새로운 부분을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이 흐르자 그들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최태섭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성공,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정인과 정서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인생을 상상했습니다. 그 인생은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었을까요? 개교 70주년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대학 강당은 다시 한번 특별한 공연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억의 선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서윤의 독주회가 열렸어요. 포스터에는 그녀가 직접 완성한 작품을 초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최태섭은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어요. 손에는 프로그램북을 꼭 쥐고 있었고 시선은 아직 비어있는 무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이 되자 조명이 모두 꺼지고 무대 중앙에만 한 줄기 빛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정서윤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죠. 정서윤은 무대 중앙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주할 곡들은 제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은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곡입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최태섭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밤 함께 작업했고 마침내 그 멜로디를 완성했어요. 정인의 노래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공연은 쇼팽과 리스트, 베토벤의 곡으로 시작되었어요. 정서윤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일 때마다 관객들은 그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마지막 곡 차례가 되었을 때 정서윤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전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곡은 40년 전 한 남자가 자신의 연인을 위해 만들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곡입니다. 그리고 그 연인은 평생 이 멜로디를 간직하며 살았어요. 최태섭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서윤이 모든 것을 밝히려는 걸까요?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제 어머니는 이 멜로디를 저에게 물려주셨고 언젠가 이 곡의 출처를 찾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정서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곡을 완성했어요. 정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요. 관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최태섭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정서윤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안도했죠.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최태섭은 눈을 감았어요. 그 멜로디는 이제 이정인을 위한 헌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상처,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가 음표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태섭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4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사랑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연주가 끝나고 정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꽃다발이 무대로 날아들었고 감동의 환호성이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정서윤은 무대 위에서 여러 번 인사를 한 후 천천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지만 최태섭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는 텅 빈 강당에 홀로 남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서윤이 다시 무대로 나왔어요. 그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최태섭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땠어요? 정서윤이 물었어요. 완벽했어. 최태섭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들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정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총장님, 아니 아버지. 최태섭은 놀라움에 정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곡이야. 최태섭은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어머니를 죽도록 사랑했던 내가. 정서윤은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던 그 사람인가요? 최태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나는 너와 내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지. 이틀 후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태섭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고 이사들과 주요 교직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중요한 결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최태섭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는 오늘부로 총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회의실 안에 놀라움의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발표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최태섭은 최근 재임명되어
앞으로 4년간 더 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셨을 줄 압니다. 최태섭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과 명예를 쫓아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죠.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도 최태섭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태섭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이정인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재단은 문화예술계의 여성 인재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한번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어요. 최태섭은 평생 모은 재산이 상당했고 그것을 기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이정인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최태섭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녀는 40년 전 이 대학의 음악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이사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최태섭은 이제까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거의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특히 감정적인 고백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에요. 최근 저는 제 딸을 만났습니다. 최태섭이 마침내 진실을 밝혔어요. 정서윤이라는 이름의 음대생입니다. 그녀는 이정인의 딸이자 제 딸입니다. 회의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최태섭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실수로 그들을 내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어요. 이 장학재단이 이정인의 이름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회는 결국 최태섭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임은 즉시 수리되었고 장학재단 설립도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어요. 최태섭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대학 정문 앞 광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정인 장학재단 출범식과 함께 새로운 음악당의 기공식이 진행되었어요. 그 음악당의 이름은 정인홀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정서윤이 연주를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정인의 노래를 연주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었어요. 최태섭은 무대 아래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총장이 아닌 그저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딸의 연주를 들으며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정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최태섭은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새로 설치된 기념비의 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얀 천이 벗겨지자 대리석에 새겨진 문구가 드러났어요. 음악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최태섭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이정인이 생전에 정서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영원히 이 캠퍼스에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최태섭과 정서윤은 캠퍼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봄날의 따스한 바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정서윤이 물었어요. 최태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음악을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서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는 총장님이 재능 있는 작곡가였다고 하셨는데 최태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 늦은 건 없어요. 정서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악과 사랑에는 시간이 없다고요. 최태섭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정서윤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너는 내 어머니를 너무 닮았구나. 그리고 당신도 닮았대요. 정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집이 센 것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들은 함께 웃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로서 진심으로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캠퍼스의 벚꽃이 그들 위로 흩날렸고 멀리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악당 공사가 시작되는 소리를 들으며 최태섭은 생각했어요. 자신은 이제야 진정한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고.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정인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었죠.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인홀에서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세대를 넘은 하모니라는 제목의 이 공연은 이정인 장학재단의 설립 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음악당은 빈자리 없이 관객들로 가득 찼고 무대 위에는 2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서윤이 먼저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이 특별한 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자리는 제 어머니를 기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무대 옆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3년 전 음악의 세계로 돌아와 늦은 나이에 다시 작곡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최태섭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속에 최태섭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69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이전의 엄격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최태섭은 2번째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조인이자 행정가로 살아왔지만 사실 제 첫사랑은 음악이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정서윤과 최태섭은 함께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연주한 곡은 기억의 강이라는 제목의 새 작품이었습니다. 최태섭이 작곡하고 정서윤이 편곡한 이 곡은 과거와 현재, 슬픔과 희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무대 뒤편 스크린에는 이정인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보여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정인, 아기 정서윤을 안고 있는 이정인, 피아노를 가르치는 이정인. 그녀의 인생이 영상으로 흘러갔어요. 연주가 끝나고 2사람이 일어나 인사하자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최태섭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연 후 최태섭과 정서윤은 음악당 뒤편 정원에 마련된 리셉션장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이정인 장학재단의 수혜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정서윤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그것은 재단의 첫 장학생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최태섭은 그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내 어머니가 이걸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정서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주할 때 가끔 어머니의 존재를 느껴요. 최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특히 그 멜로디가 흐를 때면. 그들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고 벚꽃잎이 하늘에서 춤추듯 떨어졌어요. 시간은 흘러갔지만 최태섭과 정서윤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부녀 관계로 발전했어요. 최태섭은 늦게 찾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소중히 여겼고 정서윤은 그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주에 유럽 투어가 시작되죠? 최태섭이 물었어요. 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파리를 시작으로 베를린, 빈 런던까지 한 달 일정이에요. 내가 세계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내 어머니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최태섭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공연에서는 우리가 함께 작곡한 정인의 노래를 연주할 예정이거든요. 최태섭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아니, 난 너무 늙었어. 그리고 그건 내 무대야. 우리 무대예요. 정서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요. 최태섭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제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총장직을 사임하고 딸을 되찾고 음악으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이정인과의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좋아, 함께 가자. 최태섭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정원 너머로 서서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캠퍼스를 감싸고 정인홀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찬란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당 안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의 연습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태섭은 문득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정서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최태섭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안쪽에는 작은 음표와 함께 T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야. 최태섭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기회가 없었지. 이제 내게 주고 싶어. 내 어머니의 유품으로. 정서윤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8시를 알리는 캠퍼스의 종이었어요. 최태섭과 정서윤은 함께 그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종소리가 끝나자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정인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들려요? 정서윤이 물었어요. 최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려. 우리의 멜로디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고 있어. 그들은 함께 음악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장학생들이 모여 함께 정인의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태섭과 정서윤을 보자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유럽 투어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깜짝 선물이었는데. 정서윤은 웃으며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함께 연주할까요? 최태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딸의 옆에 앉았어요. 그들이 함께 연주를 시작하자 학생들도 각자의 악기로 합류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다양한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음악이 절정에 이를 때 최태섭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이정인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물론 환상이었겠지만 최태섭은 그 순간 이정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보이시나요? 정서윤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최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이 멜로디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너의 연주 속에. 그들은 계속해서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홀을 가득 채우고 창문을 넘어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마치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최태섭은 홀로 음악당에 남았어요.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천천히 건반을 쓸었습니다. 한때 그가 포기했던 꿈이 이제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정인, 미안해. 최태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할게. 우리 딸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겨둘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정인을 만났을 때 작곡하려 했던,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던 또 다른 멜로디였어요. 이제야 그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라는 제목의 곡이었죠. 음악당 밖에서는 정서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연주하는 새로운 곡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닌 희망과 화해의 멜로디였습니다. 최태섭이 음악당을 나오자 정서윤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집에 가실래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가자. 최태섭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그들은 나란히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였고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정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태섭과 정서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인의 선율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캠퍼스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